오늘 오후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주방위군 2명이 중태해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500명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러시아 측에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받으라고 조언한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36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 편의점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비싼 외식 비용을 피해 K간 편식을 찾는 현지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서비스국이 오젬픽과 위고비, 항암제 등을 포함한 15가지 고가 처방약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오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오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 인근에서 주 방위군 2명이 총에 맞아 중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죗값을 치를 것이라는 입장을 남겼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은 미국 동부 시간 26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0.3마일 걸어서 약 7분 거리 떨어진 패러굿 광장 앞입니다. 이 총격으로 웨스트버지니아 주 방위군 소속인 병사 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경찰은 조금 전 병사들이 중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송을 위해 헬기까지 투입됐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웨스트 팜비치의 골프 코스에 있다가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바로 글을 올려 총격을 가한 범인은 동물이라며 매우 엄한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된 상태입니다. 켄터키주에서 추수감사절 행사에 참석한 벤스 부통령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till don't know the motive. There's a lot that we haven't yet figured out. But what we do know is that a couple of National Guardsmen were injured in the line of duty. 사고 현장은 경찰과 수백 명의 주 방위군이 통제선을 친 뒤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출입을 일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주 방위군 2명이 총격으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500명을 추가로 긴급 배치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secure our capital. We will secure our cities. In fact, this happened just steps away from the White House. It will not stand. And that's why President Trump has asked me, and I will ask the Secretary of the Army to the National Guard, to add 500 additional troops, National Guardsmen, to Washington, D.C. 또한 이번 사건을 복무 중이던 주 방위군을 표적으로 한 악랄한 행위로 규정하며 워싱턴 DC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부터 워싱턴 DC의 치안 강화를 이유로 주 방위군 2,000명 이상을 투입한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받으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가 러시아 측에 한 조언이라는 이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대로 실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 협정 체결에 대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인 일이라며 유출 사태를 두둔했지만 공화당 내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유출된 건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지난달 14일 러시아 크렘린궁의 유리 우샤코프 외교정책 보좌관과 한 통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위트코프가 우샤코프 보좌관에게 가자 전쟁 휴전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보받으라고 말하는 부분이 통화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평화선언에 서명한 직후이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3일 전에 이뤄졌습니다. 5분간의 통화에서 위트코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올 거라고 예고하면서 가능하다면 그 전에 푸틴, 트럼프 두 대통령이 통화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특히 만약 평화주의자라고 말한다면 정말 좋은 통화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고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통제하면서 별도로 영토를 교환하는 방법도 언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조언대로 푸틴은 지난달 16일 트럼프와 통화하면서 가자 협정 체결 성공을 축하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출된 통화에 대해 일반적인 일이라며 위트코프를 두둔했습니다. I haven't heard it, no, but that's a standard thing, because he's got to sell this to Ukraine, he's got to sell Ukraine to Russia. That's what a deal maker does. 반면 공화당 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은 SNS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과 비밀 회동이 중단돼야 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통화 당사자인 우샤코프 보좌관은 누가 유출했는지는 모르지만 러시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Откуда у них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слушивать не знаю я. Не знаю. Кто-то сливает, кто-то прослушивает. Но не мы. 또한 통화 유출은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평화 노력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 위트코프 등 미국 대표단은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종전한 초안이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오던 상황에서 트럼프를 칭찬하고 영토를 확보하는 방법을 조언했다는 폭로는 협상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홍콩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화재가 홍콩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인명 참사로 번질 조짐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6명, 실종자는 무려 279명인데요. 실종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파트 내부에 갇힌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32층짜리 고층 아파트 단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거대한 불길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기도 합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 홍콩 북부 지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밤사이 건물 여러 채를 맹렬히 태운 뒤 지금은 다소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2,000가구에 약 4,800명이 사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일부 소방관을 포함해 최소 36명, 부상자 29명 가운데 7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특히 실종된 주민이 279명에 달하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층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아파트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 진압 후 건물 수색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咁多街坊，有咁多戰友，我唔知點。而家睇下，仲係間間都燒到興冚冚。 이 아파트에서는 1년가량 장기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발생한 불꽃이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용 임시시설물인 비계와 안전망을 타고 위아래로 번졌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옆 건물로도 옮겨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아파트 공사에 사용된 비계는 불에 타기 쉬운 대나무로 만들어져 피해가 커졌습니다. 我係極度重視今次嘅事件，我已經指示政府各個部門同埋單位全力進行多方面嘅工作。
당국은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화재 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소방차와 앰뷸런스 약 200대를 동원해 진화와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6천 건 줄어든 약 21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며 전반적으로 해고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셋째 주 21만 9천 건 증가 이후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5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한편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지속 청구 건수는 196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업들이 채용과 해고를 모두 자제하고 있다며 실업률은 낮지만 실직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아마존과 UPS 등 일부 대기업이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 변화가 아직 공식 통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외식 비용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특히 LA에서는 밥 한 끼에 $20 가까이 지출하는 일이 일상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기만 하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편의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제는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될 정도인데요. 이 열풍에 힘입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한국식 편의점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한 외국인 관광객. 짐을 풀자마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편의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커피와 레모네이드, 컵라면에 삼각김밥, 그리고 다양한 디저트까지 잔뜩 담습니다. 장바구니는 금세 가득 찼는데 가격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I just paid and all of this was only $5.80. America, explain!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한국 편의점 먹방이 요즘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자신만의 메뉴와 조리 방식까지 공유하면서 온라인에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해외에서 대세로 떠오른 K푸드. 그중에서도 라면이나 김밥, 한국 반찬으로 구성된 도시락과 같은 K 간편식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 비용이 높은 미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는 한국식 간편 메뉴가 큰 인기입니다. I know LA is kind of expensive for the lunch. You know, Yeah. $20 for the Yeah, lunch. $20 for a lunch, $25 for a lunch sometimes. This was, I paid in total with Coke, it was like $12. It's just delicious. Also, yeah, price-wise, it's pretty decent. 합리적인 가격에 빵보다 건강한 탄수화물인 밥까지 들어간 K 도시락은 간편 건강식으로도 통합니다. In my personal opinion, I feel that sometimes grocery shopping and food shopping in general, you could say in California, but I think just as a country as a whole, I think it can feel very limiting just because of the options, and I think not a lot of people know they still have, decent prices and good food. I think it's very varied, and I mean, it just made really well. It's, it feels organic and it's tasty, and it's quite affordable. Yeah. 미국은 밀키트나 냉동식품이 온라인에서 월 평균 약 700만 회 검색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간편식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인데 그중 한국식은 멕시코와 인도식에 이어 상위 5위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미국에서는 한국 편의점 컨셉의 매장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한국 편의점 브랜드가 미국에서 처음 선보이면서 오픈 당일에는 2시간 가까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빌딩 전체를 에워쌌을까 영상을 그 외에도 그 뒤로 또 있고요. 그 뒤로 또 있어요. 로컬 사람이 많아. 쉽게 이제 봤을 때 한국 분이 안 보일 정도. 조금 하와이가 물가가 좀 높은 편인데도 좀 그런 물가에 비해 엄청 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한국 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84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6.7% 증가해 5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새로운 강점으로 자리 잡은 K푸드의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뉴욕 맨하튼에 개장한 초호화 식료품점이 터무니없는 가격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트라이베카 그리니치 스트리트에 문을 연 매도우 레인은 $625 캐비어, $65 올리브 오일 등 고가 상품을 내세우며 부자들만을 위한 마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고객을 시험한다는 조롱과 함께 창립자 누스도르프가 살인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논란은 더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가격 책정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매장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고 일부 상품은 개장 몇 시간 만에 동인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 자체가 뉴욕의 소비 양극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SNS가 소비 심리와 상업 전략을 어떻게 재편하는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매도우 레인은 품절 사태가 이어지자 구매 수량 제한과 단축 영업을 시행했지만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세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가격 논란을 넘어 뉴욕의 소비 문화와 불평등 구조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젬픽과 위고비를 포함한 15가지 고가 처방약의 가격이 인하될 전망입니다. 메디케어 서비스국은 2027년부터 당뇨병과 체중 감량 약으로 알려진 오젬픽과 위고비, 천식치료제, 트렐리지 엘립타, 항암제, 포말리스트 등 15종의 가격을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은 $959에서 $274로, 트렐리지 엘립타는 $654에서 $175로 가격이 낮아졌으며 포말리스트는 약 $21,000에서 $8,600로 인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두 번째 약값 협상으로 지난해에는 10개의 처방약에 대한 가격 협상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협상된 가격은 메디케어가 제약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며 이번 인하로 2027년 메디케어 가입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약 $6억 8,500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약사들은 협상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미국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메디케어에서 약품을 철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어 대부분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에서 교통 단속을 빌미로 운전자들의 현금을 몰래 빼돌린 30대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은 웨스트 코비나 경찰서 소속 38살 호세 안토니오 가르시아를 공금 횡령과 대형 절도 등 중범죄 2건과 경범절도 2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르시아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3차례 교통단속 과정에서 약 $1,000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단속을 이유로 차량이나 소지품을 확인하는 척하며 지갑과 가방, 차량 내부에서 현금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지갑에서 약 $600를 빼돌렸고 한 달 뒤에는 동승자의 배낭에서 $100를 챙긴 뒤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에는 차량 센터 콘솔에 있던 $300를 가져간 뒤 역시 구두 경고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교통 단속을 절도의 기회로 삼은 것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당국은 가르시아에게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재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캘리포니아주의 음주 단속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부터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최대 단속 시행 기간으로 지정하고 음주와 과속 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 단속 기간 캘리포니아주 음주운전 체포자는 전년 대비 53명 증가한 1,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연휴 동안 역대급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벨트 착용과 방어운전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밤사이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미네소타주에 최대 10.3인치, 위스콘신주는 최대 23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눈이 내린 뒤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미네소타주 94번 고속도로 15번 출구 인근에서 여러 대의 추돌 사고가 보고되면서 한때 도로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또 덜루스 지역의 빙판길에 제설 차량이 긴급 투입돼 주요 도로의 교통 정체가 빚어졌고 지역 연말 축제 벤트리빌 투어 오브 라이트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당국은 아이오와주와 콜로라도주, 미시간주 등에서도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많은 양의 눈이 올 수 있다며 빙판길 운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여행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에게 현지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소 17년간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며 심신이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에서 2018년 9살 딸과 6살 아들에게 항우울제 같은 음료를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창고에 유기한 이른바 가방 속 남매 시신 사건의 한국인 엄마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남편 사망 이후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신체와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최소 17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능한 형을 확정했고요. 또 이 씨가 폐쇄형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형기를 시작하고 상태가 회복되면 교도소로 옮겨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심신미약을 주장하던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호소했던 이 씨는 선고 과정에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이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과 도끼와 소형 화기 등 불법 무기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유럽연합이 쉬인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쉬인이 유럽 소비자에게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와 불법 상품 차단 방안은 물론 불법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내부 절차와 미성년자 접근 차단 조치에 관한 세부 문서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쉬인은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데요. 쉬인 측은 EU 측의 요청을 접수했다며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도는 1박당 100엔에서 200엔, 우리 돈 약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인 현행 숙박세를 토속 요금의 3%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박 요금이 15,000엔, 우리 돈 약 14만 원 미만이면 100엔, 그 이상이면 200엔이 부과되는데요. 정률제로 전환될 경우 15,000엔 숙박 시 세금은 200엔에서 450엔으로 인상됩니다. 도쿄도는 숙박세를 관광 시책에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관련 비용이 크게 늘면서 정률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인데요. 도쿄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2027년 4월 이후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룡과 크리스 터커가 형사로 출연해 좌충우돌 사건을 해결하던 코믹 영화 러시아워를 기억하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향력이 헐리우드 영화계에까지 뻗치며 약 20년 만에 러시아워 4가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제작사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는 최근 러시아워 4 제작과 배급 계약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계약 성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원자이자 파라마운트 최대 주주인 레리 앨리슨에게 직접 로비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3편 이후 18년 만에 속편 소식이 전해지자 주연 배우들의 고령과 활동 공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문화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메디케어. 너무 많은 보험사, 너무 많은 플랜들. 매년 결정하기에 너무 어려우시죠? 오랜 경험의 MJ보험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약값 지원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메디케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메디케어 파트너 MJ보험 323-272-3388.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기분 좋은 혜택이 있는 그런 플랜이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을 이해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로 바로 해결해주고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클레버 케어와 함께 두 가지 모두를 누리세요. 서울이 더 가까워지는 쾌속 교통 프리미엄 입지 7호선 연장선 시티타워역이 청라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를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 서울 아산병원 청라와 아시아 최대 규모 코스트코 청라점까지 생활의 모든 편리함을 갖춘 아메리칸 시티 청라 오피스텔. 이제 미주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을 만나보세요. 분양 문의 213-285-7934 213-285-7934.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임무였던 13개의 탑재 위성도 지구 밖 제궤도에 무사히 안착시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발사대에 꼿꼿이 서 있는 누리호. 발사 10분 전 자동 운용이 시작됐고 오전 1시 13분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는 고흥 앞바다의 어둠을 뚫고 붉은 화염을 힘껏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붉은 불빛은 순식간에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이후엔 우주에서의 임무가 시작됐습니다. 이륙 약 2분 뒤 1단 로켓을 분리했고 위성 보호덮개인 페어링과 2단 분리에 차례로 성공했습니다. 발사 약 7분 뒤 고도 500km를 통과했고 약 12분 후 3단 엔진 정지와 궤도 투입까지 확인됩니다. 발사 약 13분 후에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분리를 시작으로 부탑재 위성 12기까지 성공적으로 분리한 뒤 1시 31분 비행이 종료됐습니다. 오전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까지 무사히 성공합니다. 이번 누리호는 정부가 아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도로 제작돼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3차 발사 때보다 훨씬 무거운 13기의 위성을 탑재하고도 모두 제궤도에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정부와 민간, 국가연구소가 하나의 팀이 되어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으로 발사 시간이 당초 예정된 0시 55분보다 18분 연기됐지만 발사는 문제없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중 가장 먼저 열린 결심 공판.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전 단수 임무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을 수령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변호인이 그렇게 조언해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면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선 자신의 입장을 늘어놨지만 국민 앞에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김건희 씨 재판에는 문고리 3인방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처음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한 인물인데 김 씨의 회유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샤넬 가방을 직접 교환한 인물입니다. 피고인인 김건희 씨가 자리를 비운 뒤 이어진 증인신문.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 씨가 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게 맞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김건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 김 씨와 논의한 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적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도 김 씨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며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씨는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교환해달라며 심부름을 시킨 게 본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김 씨가 건진과 유경옥 두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 특검 측은 김 씨가 진술을 모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하루 전날 잡힌 부총리의 긴급 기자간담회. 구윤철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달러를 많이 보유한 경제 주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며 외환시장의 큰손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간에 집중되면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기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든지 정권사에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스스로가 외환보유고를 비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런 방법은 하지 않고 정부는 최근 증권사들을 소집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증권사들은 하루 동안 거래된 고객의 해외 주식을 정산해 정해진 시간에 일괄적으로 환전하는데 정부는 이때 달러 수요가 집중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 환전하는 게 아니라 하루 평균 가격으로 환전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지만 증권사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증권사의 환전 시스템을 당장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총리 간담회 직전 장중 1,457원까지 떨어졌지만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에 다시 상승해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 894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가족과 함께 행복한 땡스기빙 준비하고 계신가요? 풍성한 음식만큼 마음도 따뜻해지는 11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길 때 우리 몸의 혈당도 함께 챙겨보면 어떨까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전당뇨 상태며 이 중 80%는 자신이 위험군인지조차 모른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혈당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식사 전후 1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작은 양을 천천히 여러 번 나눠 드세요. 셋째, 단 음식 대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곁들이세요. 온 가족이 행복한 땡스기빙, 건강한 선택으로 오래 지켜가세요. 이 캠페인은 가족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작은 루틴, 오메켄과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12월 2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